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상승 하락이 없이 움직이다가 오늘 아침에 종가로 거의 보합에서 0% 정도에서 끝이 났고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최근에 봤던 대로 분봉에서 보니까 박스권에서 돌파하는 시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좀 아쉽게도. 자, 그러면서 어떤 루나나 이런 루나 사태가 좀 터지면서 시장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좀 위축이 돼 버렸다. 그래서 근데 며칠 전에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오르고 있냐? 자, 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이번에 하락됐거든요. 급락을 했는데 시세는 꺾였어요. 시세가 꺾여버렸는데 이따 보겠지만 미국 시장이나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좋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쇼크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뭐에 대한 쇼크 상태냐면은 이번에 루나 상장 폐지에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기존에 조금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잠깐 보면은 루나가 이제 거의 1원, 자 5월 20일 날 종료된다고 하고 이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에서 무너지는 순간에 거의 일주일 만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전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냥 해먹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없었어요. 이번에 원화 쪽에서 아무리 크게 올라갔다 하락한 그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천천히 빠지 2, 3일 만에 막 지 오른 자리 다 반납해버리고 작년 재작년 오른 자리 다 반납해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지금 자리에서 빠지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루나는 사실상 이제 지금 굉장히 코인 시장에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태로 좀 있어서 달러가 하락하고 지금 증시는 좋은 상황에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좀 위축돼 보이고 뭔가 웅크려진 상태로 좀 보여져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상승되고 있는 코인들도 좀 있거든요. 일부 뭐 칠리즈나 아니면 뭐 골렘도 반등이 좀 나왔었고 카이버도 좀 갔었는데 일단은 요렇게 오른 애들 말고 오늘 오르는 애들보다는 하락하는 코인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금 6.2% 정도 하락이어서 업비트에선 제일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5월 13일부터 12%, 그 다음날 9%, 그 다음날 18% 올라가지고 단 3일 만에 시세가 좀 많이 올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6% 빠지는 거는 그냥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시장이 다 좋긴 한데 코인 시장에 대한 지금 이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 이상해졌다, 약해졌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인해서 좀 쉬어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 뭐 플레이뎁도 마찬가지고 이틀 동안에 거의 한 50% 이상 상승됐는데 이제 뭐 한 6% 정도 위에서 조정을 받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3,850만 원인데 만약에 분봉상 봤을 때 밀린다고 한다면은 다시 3,700만 원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지금 현재 자리 3,850짜리 지지선을 분봉상 기준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좀 반응이 나오는지 종가 마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종가가 좀 형성이 될 때 과연 분봉상에서 지지선이 이탈될지 3,850만 원이 깨질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식시장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우리 이번에 이제 여기죠, 이제. 그죠? 1280원. 달러가 계속 강세였는데 거의 1300원 근처까지 가버렸어요. 그쵸? 1292원까지 갔다가 5월 16일 이번 월요일 날 또 상승 마감 시켰다가 그 다음 날 하락시키고 거의 1%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으로 나오면서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 마감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일단 미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단기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단기 상승이 지속된다는 거는 짧은 기간 안에, 뭐 요번 주 동안에, 아니면 뭐 해봐야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동안에 단기간에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고,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찐바닥인지 외바닥인지 증시도 확실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기준 속에 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반대로 이제 돌아와서 달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한 가지 다행인 게 뭐냐면 추세 흐름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올랐다가 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도 잘 이탈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1270원이 깨졌습니다. 근데 1270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왜 중요하게 좀 생각했냐면, 1280원 자리 있죠. 네, 1280원 자리에서는 단기 정고점이 지금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가 깨져야 우리가 다음 거를 한번 차트상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깨졌기 때문에, 깨지고 나서 1200, 정확히 따지면 이제 1271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72원 정도, 요 구간이 지금 이탈돼서 67원에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 이제 단기 저항을 좀 맞아버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달러도 상승을 주려고 위로 좀 튀어가긴 했어요. 그렇죠? 0.07%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과거에 요 자리에 대한 부분의 저항, 그 다음에 여기 5월 초에 대한 저항이 발생이 되면서 오늘 회복하지 못했어요. 즉 1270원을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70원을 올라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달러 지수가 밑으로 꺾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일봉상에서 오늘 첫 하락에 대한 힘의 강세, 하락 강세가 확실하게 좀 잡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번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지금 세기가 좀 강해진 상태입니다. 즉 상승 세기는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이게 쉬었다가 다시 갈지, 일봉상에서 봤을 때 다시 1270원을 뚫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260짜리,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1260이나 단기 이평선 자리가 좀 이탈이 돼야지 조금 많이 쉬어가는 단계로 올 것 같아요. 대신에 월봉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힘의 세기가 상승 쪽으로 많이 살아 있습니다. 즉 일봉과 주봉에서는 이제 상승 세기는 줄어들고 하락세로 막 진입이 됐는데, 월봉에서는 아직 상승 세기가 유지됐다라는 거는 이번 달 말까지 봐야 정확한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봉상에서 좀 자세히 봤을 때는 과거에 여기 정고점을 좀 맞고 이탈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또 잠깐만 해외 나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7%가 상승됐어요. 잘 올라갔죠, 어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엔 나스닥은 12,500포인트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기 기준인데, 결국 해봐야 이번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하루 이틀, 뭐 조금 더 가면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화요일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더 갈 수는 있겠죠. 대신에 요 구간이 고비예요. 여기 구간이 고비인데, 여길 맞고 떨어진다면은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미증시가 하락되겠죠. 그렇죠? 그게 또 코인의 역량으로까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도 1.3% 상승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스닥보다는 다우의 차트가 조금은 더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요 자리가 지금 오늘 어제 회복을 시켜놨고, 33,000자리가 지금 숙제거리입니다, 다우는. 그래서 33,000자리를 회복시킨다면은 좀 전에 나스닥처럼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33,000을 맞고 밀린다면은 또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기가 좀 올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비트코인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루나 사태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달러도 하락되면서 이거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줘야 정상적으로 가는데 하필 이 상황에 루나 사태가 터졌어요. 또 내일 모레면은 없어지는데 이게 5월 20일 날 타격을 얼마나 줄까 그것도 한번 걱정을 해야 돼요. 무슨 타격이냐면 심리적인 부분, 투심이죠. 투심이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아요. 투심 자체가. 그래서 5월 20일 날 이미 이제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에 따른 후폭풍이 발생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거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냥 조용히 끝날 거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루나가 없어지면서 코인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가 아는 분의 그 동생이 루나 코인을 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속상해했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이게 확정이 지금 돼버린 상태에서 어떠한 위로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대신에 기존에 이제 현재로서 따로 뭐 보유하고 있거나 루나를 제외한 현재 뭐 모든 코인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시장 상황을 대비해서 이탈되는 시점과 이탈되지 않는 시점은 확실히 좀 구분을 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여기도 이제 카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는, 아니 그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나 홀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 반드시 깨지는 시점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루나도 좀 비슷했습니다. 형태가 좀 어떤 기간이나 그 캔들 차이의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주봉상, 이번 주 주봉에 대한 부분이 또 해답을 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지금 보면은 저번 주에 이게 대량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거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요런 자리죠. 그렇죠? 요런 자리. 거래 터진 이후에 전체적으로 코인 가격이 이렇게 밀리기는 했는데 이때도 지금 비슷한 형태에서 거래 터진 이후에 조금은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5월 말까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칫 하다가는 참 그러면 좋겠는데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한 번씩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세가 하락은 되고 있는데 하락의 세기가 지속성이 계속되고 있진 않아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의 세기가 뭐 100%였다면은 이때 힘의 세기는 80%였고 현재 하락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세기가 한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세기가 지금 점점 어떻게 돼요? 낙폭이 되긴 하는데 줄어들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반대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이게 현재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도 전환될 가능성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월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도 아직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월봉에서의 큰 부분이 다음 달을 상승으로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저점이었던 3700짜리를 이탈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한 해답이 조만간에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어떤 말로도 좀 저기가 안 되겠지만 루나를 보유하셨다가 지금 큰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은 그냥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좀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비중이 크지만 않기를 좀 바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힘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내일은 이제 코인이 이제 종가로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제 현재 기준에서 일본과 주목을 자세히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과 아까 전에 얘기했던 4시간 봉에서 지지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